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기업인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의 영상입니다. 잘 보시고 공부하면 대처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영상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사고 후에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하고 있다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담당자에게 전화도 오고 치료를 잘 받으시라는 위로의 덕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치료나 합의 등이 순조롭게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 혹은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안내를 하는 것이죠. 이쯤이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나이가 지긋한 피해자분들은 100%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요즘 신세대 젊은 피해자들은 과연 이러한 안내에 내가 동의해야 하는지 그때부터 머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취지를 알아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모든 개인정보죠. 또 진료 기록, 영상 자료 등을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것에 서명을 해야 하느냐 하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내 서류에 전자 서명을 해줘야만이 보험사의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사고 접수 입력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 치료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내 문장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부를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 컴퓨터에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카톡이나 문자로 온 안내에 대해서 문구를 확인하니 뭔가 찜찜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인하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험회사에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진단서에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등 이런 것이 적혀 있고 병명까지도 적혀 있는데 더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줘야 할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보험회사가 일종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길들이기죠. 그 길들이기 작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진단서를 보내주면 보험사는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입력하고 피해자를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진단서로 대처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이죠. 혹시 은행 대출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약 한 20-30장 되는 대출 서류 읽어보고 사인하나요? 날인 한 곳에만 서명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서명한 서류 때문에 꼼짝없이 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담보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서류나 문구에는 서명하는 것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없는 피해자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몇몇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너무 장기간 아픔을 호소하고 병원 치료하면서 보험 재정을 나쁘게 하고 그 후유증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런 악순환을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의 제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의 상위 등급이죠.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최초 4주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치료가 가능하나
4주가 지난 후부터는 병원에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만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2급에서 14급은 그 기준이 말이죠. 타박상이나 염좌 정도의 병명으로 보면 되겠고요. 병원 진단서의 진단 2주에서 3주가 대체로 이런 병명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렇다면 상해 등급이 11급부터는 추가로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분쟁이 생기고 있는 병명 몇 가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진단서에 진단 2주, 3주가 발급되었어도 진단서 내용에 뇌진탕 병명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상해 등급 11급 1항에 해당이 되므로 추가 진단서 제출하지 않고 치료될 때까지 병원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혼란스러운 병명이 있는데요. 상해 등급 9급 6항에 나와 있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보험사는 9급으로 인정해주는 보험사도 있고 어느 보험사는 딴지를 거는 보험사도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단서 병명을 잘 받으라는 영상을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 후에 진단서 발급 시 추간판 장애 혹은 추간판 전이 이런 병명은 보험회사와 다툼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잘 상의해서 척추에 디스크가 정밀검사 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치료를 충분히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권리를 뺏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 제도가 몇몇 질이 나쁜 교통사고 피해자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 그런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2024년도 자동차 보험료가 약 3%에서 4% 정도를 인하한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회적 현상은 맞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고물가 시대에 올라가는 것 말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혹시 이것이 2023년도에 시행된 제도 때문에 보험회사에 이익이 많이 발생되어진 것이라면 아주 매우 씁쓸한 보험료 인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2023년도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 제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하게 적용함으로써 생긴 이익이 아니고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뺏어서 생기는 이득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생기는 이득이 많아져가지고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일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로부터 카톡이나 문자를 받아보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 때문에 힘들어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부하였으니 이 영상 보시고 아주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